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무원 채용 트렌드 전문가 그리고 토익 강사 유현정입니다. 여러분들 에어프레미아 채용 공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남들은 불만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채용 공지와는 다른 방식의 다른 전형 방식에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어프레미아 측에서 요구하는 채용 프로세스를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에어프레미아 채용 공고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보통 네이버에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수많은 승무원 채용 트렌드 전문 관련 지식들을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이렇게 제가 PPT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입사 지원서 작성 시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어프레미아 2020년이죠. 상반기 첫 승무원 채용 1기가 되겠네요. 네. 입사 지원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지나가는 것을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임시 저장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입사 지원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당락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를 한다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락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입사 지원서 관련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시간을 좀 들여서 PPT 자료를 만들었고 제가 판사를 또는 낙서를 통해서 메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에어프레미아고요. 입사 지원서입니다. 입사 지원서고 그다음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개인정보 이렇게 제공 대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토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서류 지원 시 또는 영상과 동시에 지원을 하는데 이때는 토익 성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까지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임원 바로 전서부터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동의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방식의 승무원 채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항공 스타일의 사장님에서 아시아나항공 30년 근무하신 사모님 스타일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아시아나항공 스타일의 전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실무 면접까지는 주로 암리치라든지 키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난 뒤에 그 중에서 추려진 인원만을 가지고 서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네, 인사나 모든 어떤 규모의 면에서는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가장 영리하게 선택한 것이 서류 지원이나 또는 예를 들어 실무 면접까지는 어떠한 스펙이나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가 맞는다면 일단 배수를 일단은 몇 배수 이상을 뽑게 되니까 충분한 지원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 이미지와 목소리와 그 다음에 다리 모양, 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합격을 시킨 자들이 임원을 갈 때 그때에 이제 이 서류 제출을 하라는 이유는 당연히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이 9,000명이 지원한다? 10,000명이 지원한다? 그럼 3,000명이 서류에 붙는 거거든요. 그럼 3,000명 중에서 800명이 예를 들어서 임원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800명만 성적 증명이라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서류 검증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류 검증은 1차나 2차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해봤거든요. 입사 지원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주소만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입으로 제가 일단 체크를 했습니다. 경력을 체크한 게 아니라 신입으로. 이게 신입과 경력 똑같습니다. 지원은. 예. 자, 그 다음에 특별하게 볼 건 없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공통 지원 자격. 예. 그러면은 교정 시력 1.0인자, 그
그 다음에 수영이 가능한 자, 암 리치가 212cm인 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암 리치를 다른 항공사들은 미리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체크를 안 하는데 역시 아시아나항공 스타일입니다.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우선은 교정 시절 1.0인자는 뭐 너무 뭐라 그러나 그냥 기본적인 거라 생략하고요. 수용이 가능한 자.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수용이 가능한 자. 해당을 해주세요. 일단은 전용기간이 아시아나항공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으니 수용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당이라고 적으면 바로 탈락의 요소가 되겠죠. 왜냐면 에어프리미아는 지금 인사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수치나 데이터로 선별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나왔습니다. 수영을 현재 못한다 할지라도 해당으로 적어라. 체크해라. 그 다음에 배우면 됩니다. 수영은. 그 다음에 이제 암 리치 212cm 이상인 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에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2차 제공지도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차도 또 나왔어요. 오늘, 지금 3월달 19일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암 리치가 어떻게 하냐면, 까치발을 들고입니다. 까치발을 들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는 208cm까지도 일단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스타일이라면 칸을 3칸으로 나눠서 212 정도, 8 정도 중간, 그 다음에 여기를 202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이 요 중간 208부터 다도 합격을 시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리치가 212cm 이상인 자, 과감하게 그냥 해당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담가볼까요? 자, 암 리치 212인 자, 해당이라고 여러분들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키가 160이다. 그래서 암 리치가 212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해당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마저 비해당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서류에 합격을 시켜주겠어요. 뭐 인력도 부족하지, 서버도 부족하지, 회사 시스템도 없지, 뭐 유튜브 빌려서 막 영상 집어넣고 막 뭐 무슨 사람인 빌려가지고 막 서버 막 다 빌려가지고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사람이 있겠어요. 임시로 또 프로젝트 팀 만들어가지고 지금 채용 이거 선별할 텐데. 그러니까 그냥 212cm가 안 닿더라도 해당이라고 해주세요. 해당. 그 다음에 실제 가가지고 212cm를 재는데 까치발을 들고입니다. 이게 이제 에어프라임에서 이미 알려줬습니다. 질문에는 퀘스천에서 알려줬어요. 그 까치발을 들고거든요. 근데 아시아나 기준은 208cm 정도만 닿아도 합격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 실제 시험장에 가서 212cm가 안 나온 거야. 근데 그걸 확인을 못해요. 그럴 능력이 현재 안 됩니다. 그럴 만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위원장 말을 믿으셔야 되겠죠. 과감하게 212cm 이상인 자 해당이라고 체크해주세요. 그래 서류에 합격하고, 면접이라도 한번 볼 기회가 나오고, 에어프레임이 어떤 항공사인지 제대로 알고 배워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교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안전 전문 경력 주요 업무거든요.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이거. 자, 근데 만약에 경력이 없다 그러면 아니오로 해야 돼요. 아니오로 해야 돼요. 한번 넘겨볼까요? 자, 안전 전문 경력. 예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라고 했을 경우는. 자, 소방관이 해당되고요. 간호사,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있죠. 직업군인, 경찰 등의 이력이 있으면 주요 업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 전문 경력 관련 업무가 있다면 무조건 적으셔야 되고요. 응급구조사는 일단은 자격증이 있다면 당연히 적으셔야 돼요. 자격증이 있다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다면. 그래서 이쪽에다가 약간은 어느 정도는 사실 플러스 약간의 그 스토리 추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검증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에다가 조금 부풀려서 스토리를 해가지고 직접 경험한 얘기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면접에서는
검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검증을 할 것 같아. 너무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응급구조사가 있는데 아무런 사람을 구해본 적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해본 적도 없어. 그래도 쓰세요. 여기다가 그냥 비록 사람을 아직까지 구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응급구조사를 자격증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기회가 날 때마다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보기도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읽는 게 좋거든요. 읽는 게. 이게 다 읽어보지도 않을 거고요. 읽어볼 능력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첨부 파일. 자기소개서는 수기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기로 작성하는데, 수기라는 건 뭐냐면, 펜으로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런 글씨로. 엉망이죠. 아이펜? 이거 지금 애플 펜슬인데, 잘 안 써지네요. 별로네, 이게 되게. 어쨌든. 자,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는 얘기고, A4 용지 한 장이에요, 한 장. 근데 웃긴 거 뭔 줄 알아? 이거 별표 2개? 별표 2개.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지우고, 자, 보죠. 자, 초과시 전용시. A4 용지 한 장 넘으면은요, 탈락시킨대요, 탈락. 조심하셔야겠죠. 무조건 한 장으로. 어쨌든 얘네들은 정량적이에요, 정량적. 왜냐하면 인원이 없으니까. 아직은 뭐, 비행기가 좀 달려야 돈이 있고 뭐 수익이 들어와서 사람들 많이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인건비 얼마나 비싼데요. 제가 업로드 용량이 당연히 8MB. 굉장히 적죠. 예, 어쨌든 요거 꼭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당연히 업로드가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꼭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유현정 자기소개서 이렇게 꼭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등록해가지고 수정도 있습니다. 파일 삭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원서상에 증명, 사실 거짓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동의함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하시고 입사저서 임시 저장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뭘까요? 여기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 시간. 이 시간이요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 보고 연구하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다 없어지니까 항상 연장해가지고 맞춤법 검사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입사 지원서를 작성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공지사항 FAQ가 나오죠. Frequently Asked Question 에서 FAQ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영어 능력 자체를 안 본다는 의미인가 굉장히 찔렸나봐요. 찔린 거. 그러면 지금 단순히 공인 영어 성적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 영어를 고사할 수 있다면 공인 영어 점수와 상관없이 채용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가 없어도 영어회를 잘하는 자들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면접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접에서 영어로 물어보는 면접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영어 회화 능력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였고요. 스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겠다는 거라서 제주항공이 무슨 얘기냐면 제주항공이 외국어로 항상 물어보거든요. 중국어 특기 전형자면 중국어로 물어보고 일본어 특기 전형자는 일본어로 물어보고 러시아는 러시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검증을 되게 철저히 했었는데 이번에도 에어프리미아는 영어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절대 영어를 안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최종 면접 전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자소서에 토익 점수를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끝나고 입사 지원 또는 공지사항 이런 거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자소서 작성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 뭘까요?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거 이미 했고요.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지원 가능합니다. 합격을 시켜줄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네, 가능합니다라고 다 답변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뭐냐면,